출입국 관리소 대기실은 늘 숨이 막히는 공간이었어요. 번호표를 쥔 손이 축축해지는 곳이었죠. 서류 봉투를 꼭 쥔 외국인 노동자들, 아이를 업고 온 보호자들, 그날도 줄은 길었어요. 창구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안내 방송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기실의 공기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줄을 무시하고 번호표도 없이 창구 앞으로 나아갔어요.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고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비자 문제였습니다. 연장 서류가 늦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민원인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이 그 공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사람을 작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말 한마디가 서류 한 장이 되고 표정 하나가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흐르는 공간이었죠. 대기실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터를 잃을까 두려운 사람, 가족과 떨어질까 불안한 사람, 연장이 늦어져 밤잠을 못 잔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사이로 남자 셋이 공기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익숙했어요. 줄을 무시하고 상대를 작게 만들며 자신들을 크게 보이게 하는 방식이었죠. 그들은 주변을 훑었습니다. 누가 약한지, 누가 피할지, 누가 참을지 계산하듯 살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여기서는 다들 참을 거라고요. 맨 앞에 남자가 창구 직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서류를 던지듯 밀어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연달아 두드렸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두 번째 남자가 팔짱을 끼고 직원을 내려다봤어요. 그 시선 자체가 압박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뒤에서 주변을 살폈어요. 누가 신고할지, 누가 끼어들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대기실의 사람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엄마는 아이의 귀를 막았고 노인은 지팡이를 더 꽉 쥐었어요. 젊은 남성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자신의 비자 문제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안내 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남자들의 눈빛 한 번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위험했어요.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었죠. 맨 앞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비자 연장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항의였지만 말투에는 술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직원이 규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말은 중간에 잘렸습니다. 남자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거든요. 쾅 하는 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급히 아이를 안아 일어섰어요. 다른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죠. 창구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이 전화기를 들려 했지만 남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여자들만 있으니까 일이 이 모양이라고 제대로 된 남자 직원을 내놓으라고 했죠. 그 말에 주변 공기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서 모욕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CCTV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게 지금 당장의 위협을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경비원은 1층에 있었고 이 대기실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렸죠.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먹히는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건 힘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만든 지배였습니다. 진짜 폭력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폭력의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했죠. 대기실의 시계가 째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작아졌어요. 누군가는 출입문 쪽을 힐끗 봤지만 나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받은 이상 여기서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대기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한 여성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맨 끝, 벽 쪽에 앉아있던 여자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강민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민원인이었죠. 누가 봐도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서의 눈은 달랐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읽고 있었죠. 강민서는 전직 707 특임대 소령 출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화된 특수부대 중 하나인 그곳에서 15년을 복무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강민서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제대한 뒤 그녀는 조용히 민간으로 돌아왔어요. 과거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제대 후 그녀가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떤 순간들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요. 강민서는 남자 셋을 분석했습니다. 맨 앞에 남자는 감정적이었어요. 목소리가 크고 손동작이 과장되어 있었지만 진짜 훈련된 폭력성은 아니었죠. 술 기운이 섞여 있었고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계산적이었어요. 팔짱을 끼고 상황을 관찰하며 주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죠. 진짜 위협은 이쪽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보조였어요. 뒤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누가 끼어들지 확인하는 역할이었죠. 강민서는 그들이 들고 있는 물건도 확인했습니다. 흉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람도 없었고 허리춤에 뭔가를 숨긴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두려움을 이용해 상대를 억누르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강민서의 호흡이 바뀌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었어요. 군에서 배운 호흡법이었습니다. 심박수를 조절하고 감정을 제거하는 훈련이었죠. 그녀의 등이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갔고 발이 바닥에 단단히 붙었어요. 무릎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옆 의자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대기실의 공기를 미세하게 바꿨어요. 강민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개입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너무 빠르면 상황을 키울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누군가 다칠 수 있었죠. 그녀는 남자들의 목소리 톤을 들었습니다.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화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었고 그 순간이 진짜 위험한 때였죠. 강민서는 기다렸습니다. 정확한 순간을 위해서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녀는 망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맨 앞 남자의 목소리가 한 단계 더 높아졌어요. 직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손으로는 책상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서가 움직였어요. 강민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요. 하지만 그 움직임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급하지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일정했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죠. 대기실의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처음엔 또 다른 민원인이 화를 내러가는 건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여자의 걸음에서 풍기는 공기가 달랐거든요. 강민서는 남자들과 직원 사이에 멈췄습니다. 정확히 중간 지점이었어요. 그녀는 몸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선이었죠. 남자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처음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여자 하나가 끼어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맨 앞에 남자가 비웃듯 강민서를 훑어봤습니다. 작은 체구, 평범한 옷차림, 공격적이지 않은 자세까지. 겁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남자가 손을 휘저으며 비키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고정했고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 순간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여자는 겁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민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행동이 업무를 더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 다른 민원인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소란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차분하게 전달했어요. 감정을 섞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정리했죠. 하지만 그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확신이 담겨 있었고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보통은 겁을 먹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피하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강민서를 위협하려는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강민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더 선명해졌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두 번째 남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본능이 그를 멈춘 거예요.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강민서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손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있었지만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무게 중심은 낮게 유지했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져 있었어요. 군에서 수천 번 반복한 기본 자세였죠.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대기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섰다는 사실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안내 요원이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번엔 남자들이 막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맨 앞 남자가 다시 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서가 그보다 먼저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CCTV에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것, 이미 경비에 연락이 갔다는 것, 더 이상 진행하면 강제 퇴거와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알렸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저 현실을 설명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정말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섰죠. 강민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제압하지 않았어요. 손 하나 대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벽이 됐어요.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선이었죠. 1분이 지났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말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자세가 바뀌었어요. 벌렸던 다리가 모이고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어요. 맨 앞 남자가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욕설을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남자도 팔짱을 풀고 몸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출입문 쪽을 가리켰고 셋은 대기실을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강민서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대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는 소리였죠. 남자들이 나간 뒤 대기실에 숨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내쉬는 것 같았어요.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동료 직원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안내 요원은 경비실의 상황이 종료됐다고 알렸어요. 그리고 대기실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송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실의 사람들도 서서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는 아이를 다시 내려놓았고 노인은 지팡이를 옆에 세워뒀습니다. 줄이 다시 이어졌어요. 번호표를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일상이 돌아왔죠.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겁에 질려 있던 눈빛에 조심스러운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나설 수 있다는 것, 부당함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몇몇 사람들이 강민서를 봤습니다. 고맙다는 눈빛이었어요. 어떤 노인은 작게 고개를 숙였고 어떤 엄마는 입모양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서는 그 시선들을 받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맨 끝자리로요. 강민서는 다시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계속 훔쳐봤지만 강민서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창구에서 업무가 재개됐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대기실은 원래의 리듬을 되찾았죠. 하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함부로 굴면 안 된다는 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선이었죠. 강민선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거였어요. 한 번의 제압이 아니라 질서가 돌아오는 방향이었죠. 그녀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선을 그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선이 지금 이 공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강민서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어요. 직원이 그녀를 봤을 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감사와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강민서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서류를 받았고 업무를 처리했어요. 중간중간 강민서를 힐끗 보며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끝났어요. 강민서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인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대기실을 나섰어요.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제야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무너질 뻔한 순간을 본 뒤에 긴장이 풀리는 거였죠. 강민서는 잠시 복도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걸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특별히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게 좋았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겨울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차갑지만 맑은 공기였습니다. 강민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런 날이 군에 있을 때도 있었죠. 큰 작전이 끝난 뒤 막사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던 순간들이요. 그때도 하늘은 이렇게 맑았어요. 강민서는 707 특임대에서 15년을 복무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입대해 30대 중반에 소령으로 제대했어요. 여군으로서는 드문 경력이었습니다. 특수부대, 그것도 707에서 장교로 복무한다는 건 보통의 강인함으론 불가능했거든요. 그녀가 겪은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건 기본이었고 정신력을 깎아내는 과정이 계속됐습니다.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 영하의 날씨에 물에 잠겨 있는 생존 훈련,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판단력을 유지하는 심리 훈련까지요. 그녀는 모두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도 투입됐어요. 인질 구출 작전, 대테러 임무, 해외 파병 경우까지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았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상관들은 그녀의 진급을 기대했고 후배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서는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2년 전 그녀는 전역 신청서를 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만두냐고, 이런 경력을 버리는 게 아깝지 않냐고 물었죠. 하지만 강민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는 단순했어요.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요. 강민선은 15년 동안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부조리를 견디는 사람들, 힘없어서 당하는 사람들, 부당함을 참아야 하는 구조들을요. 군대 안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그런 순간들을 막기 위해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천천히 변했습니다. 강민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조용한 삶을 선택했어요. 화려한 이력을 내세우지 않았고 과거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군대에 있었다는 정도만 알렸죠. 강민선은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일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그녀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어요. 가끔 헬스장에 가서 몸을 유지했지만 군대 시절처럼 극한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을 위한 정도였죠. 그녀는 평범함을 즐겼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특별히 주목받지 않는 것이 좋았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가는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들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오늘처럼요. 강민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훈련받은 몸은 위협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경험은 상황을 자동으로 분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원하지 않아도 보게 됐어요. 누가 위험한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이 폭발 직전인지를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면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개입할 것인가를요. 오늘 그녀는 개입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 직원들이 너무 떨고 있었고 대기실의 사람들이 너무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민선은 폭력을 싫어했습니다. 군에서 폭력을 다루는 법을 배웠지만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힘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오늘을 끝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요. 출입국 관리소는 그날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줄은 길었고 서류는 복잡했으며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함부로 굴면 안 된다는 기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기준이었죠.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던 눈빛에 조심스러운 자신감이 섞였습니다. 예전에는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 앞에서 위축되기만 했지만 이제는 규정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어도 그 떨림 속에 단단함이 생겼습니다. 안내 요원도 달라졌어요. 누군가 선을 넘으면 좀 더 빨리 대응했습니다. 경비를 부르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신호를 주고받는 체계도 강화됐어요. 대기실의 사람들도 변화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면 예전처럼 모두 고개를 숙이고 참기만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안내 요원에게 조용히 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저항들이 모여 공간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그날의 사건은 내부 보고서로 기록됐습니다. CCTV 영상이 검토됐고 해당 민원인들의 정보가 시스템에 표시됐어요. 반복될 경우 강제 퇴실과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경고가 추가됐습니다. 법적 처리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실제 폭행이나 기물 파손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경고는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관리소 측은 직원 안전 교육도 강화했어요. 위협 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비상벨 위치를 더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경비와의 연락 체계도 개선됐어요. 이 모든 변화는 작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시스템을 움직인 거예요. 강민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그 관리소에 다시 가지 않았어요. 업무가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가끔 그날을 떠올렸어요. 힘들 때, 지칠 때, 또다시 누군가 소리를 지를 때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여자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도 선을 그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이를 데려왔던 엄마는 깊이 기억했습니다. 그 여자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평범해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던 자세, 감정 없이 차분하던 목소리,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던 눈빛이요. 그 엄마는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두려울 때도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킨다고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느꼈을 거예요. 노인도 기억했습니다. 그날 지팡이를 꽉 쥐고 앉아있던 노인이요. 그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많은 부조리를 봤어요. 참아야 할 때가 많았고 굴복해야 할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여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아직 버릴 게 아니라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출입국 관리소의 복도에는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새로 추가됐어요. 모든 민원인과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폭언, 협박, 난동은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간단한 문구였지만 그 뒤에는 그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민선은 그 안내문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원했던 변화는 그렇게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선은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강민선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까지요. 강민선은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피곤함, 걱정, 불안,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 감정들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군복을 벗었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책임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어요. 부대도 없고, 동료도 없고, 명령도 없었습니다. 모든 선택은 그녀 자신의 몫이었죠. 오늘처럼요. 강민선은 개입할 수도 있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버스가 그녀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선은 내려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낡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집은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죠. 강민선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어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였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무거워졌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 거실, 침실이 하나로 이어진 공간이었죠. 하지만 깔끔했어요. 강민선은 정리를 좋아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었죠. 그녀는 코트를 벗어걸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어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서 있고 싶었어요.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강민선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강민선은 생각했어요.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너무 나섰던 건 아닌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 왜 또 나섰는지요.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나서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거예요. 그 직원의 떨리는 손,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의 겁먹은 얼굴, 고개를 숙인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을 겁니다. 강민선은 그런 후회를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전쟁터에서 동료를 잃는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을 때의 죄책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평범하게 살되 필요한 순간엔 나서는 삶을요. 눈에 띄지 않게 살되 외면하지 않는 삶을요. 강민선은 천천히 불을 켰습니다. 방이 밝아졌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뜨거운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를 채웠습니다. 강민선은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몸이 조금 풀렸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선은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도 각자의 하루를 정리하고 있겠죠. 어떤 이는 평온한 하루였을 거고 어떤 이는 힘든 하루였을 거예요. 그녀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평온하진 않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켰고 질서를 되돌렸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강민선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파를 썰고 두부를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부엌을 채웠어요. 밥을 지어서 김치와 함께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혼자 먹는 것에 익숙해졌거든요.
작전 중에는 동료들과 떨어져 며칠씩 혼자 지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 배운 건 혼자여도 괜찮다는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꼼꼼히 닦았어요. 그릇을 제자리에 놓고 싱크대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수세미를 짜서 걸고 행주를 빨아 널었어요. 작은 일상의 루틴들이 강민서를 안정시켰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었죠. 정리정돈은 마음의 정리이기도 했어요. 강민서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등의 뻐근함이 사라졌습니다. 근육이 이완되면서 하루의 긴장이 씻겨 내려갔어요. 그녀는 샤워하면서 오늘을 떠올렸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처음엔 자신만만했던 표정, 점점 흔들리던 눈빛, 결국 물러서던 뒷모습까지요. 직원의 떨리던 손도 기억났습니다. 공포에 질렸다가 안도로 바뀌던 그 표정도요. 대기실의 침묵도 잊을 수 없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사람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인, 아이를 꼭 안고 있던 엄마까지요. 그리고 자신이 선 그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남자들과 직원 사이의 정확한 중간 지점이었어요. 그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너무 멀면 개입으로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강민서는 그 거리를 본능적으로 계산했어요. 수천 번의 훈련이 몸에 새겨진 거였죠. 샤워를 마치고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짧은 머리에 맨 얼굴이었어요. 군대 시절에는 머리를 더 짧게 잘랐었습니다. 규정에 맞춰 귀를 덮지 않게 단정하게 잘랐었죠. 지금은 조금 길렀지만 여전히 단정했어요.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립밤 정도만 바르는 게 전부였어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30대 중반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조금 생겼고 눈가에 피로가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흔적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죠. 강민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작은 침대였지만 편안했어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보며 누워있자 하루가 지나간 게 실감났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SNS 알림도 없었습니다. 강민서는 연락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대 후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대 동료들과도 거리를 뒀어요. 과거를 계속 붙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들과 연락하면 자꾸 군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들이요. 하지만 강민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그녀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었어요. 외동딸이었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혼자는 상태이고 외로움은 감정이었습니다. 강민서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장면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군대 시절의 기억들이었어요. 첫 작전에 투입됐을 때의 긴장감이 생생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적진으로 침투하던 순간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훈련이 몸을 지배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도 기억났습니다. 건물 안에 갇힌 시민들을 구해낸 날이었어요. 테러리스트 셋을 제압하고 인질 12명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그날 받은 표창장은 지금도 서랍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선은 그걸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료를 잃었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훈련 중 사고였어요.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고 동료는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강민선은 그 순간을 목격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동료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선은 달라졌어요. 더 철저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느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선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왜 군대를 선택했을까요? 부모님을 잃고 갈 곳이 없었던 20살의 자신에게 군대는 피난처였어요. 규칙이 명확했고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승진하는 길이 보였죠. 그 단순함이 좋았어요.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명확한 세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군대도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요. 부조리도 있었고 불합리도 있었습니다. 계급이 정의를 대신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강민선은 그런 순간들과 싸웠습니다. 상관에게도 의견을 냈고 부당함을 지적했어요. 때로는 받아들여졌고 때로는 무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지쳐갔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고 새로운 삶을 원했어요. 강민선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천천히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출입국 관리소의 대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없었고 직원들은 여유로웠어요. 줄은 질서정연했고 모두가 평화로웠습니다. 강민서도 그 속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특별히 보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녀 옆에 앉았어요. 돌아보니 어머니였습니다. 강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하지만 꿈속에서는 생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딸이 자랑스럽다고요. 강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군대에서는 칭찬보다 지적이 많았습니다. 더 잘하라는 격려는 있었지만 지금도 충분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다고,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라고요. 강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꿈속에서였지만 진짜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녀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강민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창문 밖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서의 뺨이 젖어 있었어요. 진짜로 울었던 거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오랜만에 우는 거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약해 보일까봐, 동료들에게 짐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제대 후에도 울지 않았어요. 울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지금도 충분하다는 그 말이요. 강민서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강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살겠다고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엔 나서겠다고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새벽의 고요 속에서 강민서는 다시 누웠습니다. 몇 시간 더 잘 수 있었어요. 이번엔 꿈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그녀는 상쾌하게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강민서는 간단히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을 깨우는 루틴이었어요.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이 좋았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번역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료 문서였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를 번역하는 작업이었죠. 전문 용어가 많아서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강민서는 꼼꼼히 작업했어요. 한 문장,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의료 문서는 정확성이 생명이었거든요.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뻑뻑했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강민서는 일어나 간단히 점심을 준비했어요. 냉장고에 있던 밥과 반찬으로 해결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강민서는 그 광경을 보며 위안을 느꼈어요. 이런 평화가 지켜지는 한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도 작업이 계속됐어요. 집중이 잘 됐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오히려 그녀를 정리시켜준 것 같았어요. 해가 기울 무렵 강민서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의뢰인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헬스장 대신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강민서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2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거리였죠.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아직 밝았어요.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민서는 그들 사이를 걸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학원으로, 약속 장소로요. 강민서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도 평범한 사람임을 느꼈어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산책하는 연인들도 있었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천천히 걸었어요. 호수 주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서는 걸음을 멈췄어요. 벤치 근처에서 한 남자가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리 다툼 때문인 것 같았어요. 남자는 젊었고 노인은 80대쯤 돼 보였습니다. 노인이 먼저 앉아 있었는데 남자가 비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곳이 자기 자리라는 거였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지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점점 화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강민서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먼저 파악했어요.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고 흉기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어요. 강민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벤치 옆에 서서 노인에게 말했어요. 괜찮으시냐고, 도움이 필요하시냐고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자가 강민서를 봤어요. 처음엔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강민서의 눈빛을 보고는 말을 멈췄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강민서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벤치는 공공장소라고 누구든 앉을 수 있다고요. 먼저 온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남자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강민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한 거였죠.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혀를 차며 돌아섰어요. 욕설을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멀어지자 노인이 강민서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강민서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노인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노인은 계속 고마워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서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다고,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강민서는 노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배우자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멀리 산다고 했습니다. 매일 이 공원에 나와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라고요. 강민서는 이해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인과 헤어지며 강민서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때로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친절이 큰 위안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강민서는 산책을 계속했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민서의 일상은 계속됐어요. 번역 일을 하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조용했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생에게 소리 지르는 손님을 봤고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이가 노인에게 핀잔을 듣는 걸 목격했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봤어요.
강민서는 그때마다 판단했습니다.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요. 모든 순간에 나설 수는 없었어요. 어떤 상황은 스스로 해결되기도 했고, 어떤 상황은 다른 사람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순간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방식이었어요. 폭력 없이, 소리 없이, 그저 존재로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강민서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번역 일을 계속했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노인과 가끔 마주쳤어요. 노인은 강민서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노인은 강민서에게 손녀 같다고 했습니다. 강민서는 그 말이 좋았어요. 가족이 없는 자신에게 누군가 가족 같다는 말은 특별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강민서를 알아봤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더 편의점에 갔는데 알바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용기를 얻었다고, 이제는 부당한 일에 좀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요. 강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변화를 준 거였어요. 헬스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동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여성 회원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어요. 여성은 명백히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다가갔어요. 강민서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운동을 멈추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여성 옆에 서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같이 운동하자고 말했어요. 여성은 순간 당황했지만 금방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라고 대답했어요. 남자는 분위기를 읽고 물러섰습니다. 여성이 고맙다고 했어요. 계속 거절했는데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강민서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불편하면 언제든 직원에게 말하라고, 혼자 참을 필요 없다고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성과 가끔 헬스장에서 마주쳤어요.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연대감 같은 게 생긴 느낌이었어요. 강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위험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강민서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두 여자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출입국 관리소 이야기였습니다. 강민서는 귀를 기울였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출입국 관리소에서 소란이 있었는데 누군가 나서서 정리했다고요. 그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요. 다른 여자가 물었어요. 누가 나섰냐고요. 첫 번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다고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강민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어요. 누군가의 용기가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였죠.
그게 자신이든 다른 누군가든 상관없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강민서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한 얼굴들이었죠. 강민서는 생각했어요. 계절이 바뀌듯 세상도 조금씩 바뀐다고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가 된다고요. 그녀가 한 일도 그런 작은 변화 중 하나였을 거예요. 강민서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이 평화가 지켜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위협하는 순간이 온다면 또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1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강민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산책하는 커플, 강아지와 뛰어노는 가족,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요. 모두가 각자의 평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 평화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당연함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요. 한 사람의 폭력으로, 한순간의 위협으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계급장이 없어도, 명령이 없어도요. 그게 강민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가왔어요. 공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며 옆에 앉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꽃이 예쁘다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노인이 문득 물었어요. 강민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요? 강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번역 일을 한다고 대답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젊은데 조용히 사는 것 같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사는데 신기하다고요. 강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조용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자기를 도와준 것 잊지 못한다고요. 요즘은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강민서가 물었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고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고요. 혼자 참지 말고 주변에 말하기로 했다고요. 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다고, 혼자 견딜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민서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요. 강민서는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노인에게는 큰 의미였던 거였죠. 강민서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노인과 헤어지고 강민서는 다시 산책을 시작했어요. 공원을 벗어나 주택가 골목을 걸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어요. 오래된 집들과 새로 지어진 빌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이 동네가 좋았어요. 시끄럽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인사는 나눴고 필요하면 도왔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는 동네였죠. 골목을 걷다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였어요. 강민서는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담벼락 사이에 작은 고양이가 끼어 있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다가가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겁에 질린 고양이가 발버둥 쳤지만 강민서는 부드럽게 다뤘습니다. 고양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자 고양이는 한참을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강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빵을 사려고요. 들어가자 알바생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날 이후 친해진 알바생이었습니다. 계산하며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손님들이 전보다 덜 까다롭다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변화들이 퍼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였죠.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기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어요. 하지만 강민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고 작은 변화를 만들었으니까요. 엔딩 그때의 감동은 계속된다. 며칠 후 강민서는 다시 출입국 관리소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했거든요. 익숙한 건물이었어요. 몇 달 전 그 일이 있었던 곳이었죠. 강민서는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줄은 길었고 사람들은 초조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예전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직원들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어 있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모든 민원인과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폭언, 협박, 난동은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강민서는 그 안내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창구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민서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정리됐어요. 안내 요원이 빠르게 다가갔고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화를 냈지만 곧 진정됐어요. 다른 민원인들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안내 요원을 불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 준비를 했어요. 남자는 분위기를 읽고 물러섰습니다. 강민서는 안도했어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고 함께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서의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로 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강민서는 건물을 나섰어요. 밖은 화창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어요. 거리는 꽃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버스가 왔고 강민서는 탔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걷는 사람들, 핀 꽃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필요한 순간엔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강민서였어요. 버스가 그녀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걷는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강민서는 코트를 벗어걸고 신발을 벗었어요. 서류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강민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강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요. 크지 않아도 괜찮고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그저 필요한 순간에 있으면 된다고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겠다고요. 평범하되 외면하지 않는 삶을요. 조용하되 필요할 때 나서는 삶을요. 그것이 바로 강민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사명은 남아 있었어요. 계급장은 없었지만 책임감은 여전했습니다. 동료는 없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곳곳에 강민서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보이지 않게 살지만 필요한 순간엔 나서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사람씩, 한 순간씩요. 강민서는 창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칼을 들었습니다. 채소를 썰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요. 평범하게 살 수 있어서, 필요할 때 나설 수 있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요. 그리고 내일도 이런 하루가 이어지기를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일상의 루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루틴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민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요. 내일도 평화롭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준비되어 있었어요. 눈을 감자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강민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 함께 지키는 질서 속에서요. 그게 그녀가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내일도 그녀는 깨어날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하지만 준비된 사람으로요. 출입국 관리소의 3부는 끝났지만 강민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디선가 언제든 누군가를 위해요.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